이어서 5번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5항 그리고 8항의 값이 주어졌을 때 제13항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주 쉬운 문제이고요. 지금 풀이만 잘 들어두면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등차 수열 문제가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등차 수열 문제는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항상 일반항이 제일 중요한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잖아요. 여기서 이게 A가 첫째 항 그리고 D가 공차인데 일반항만 알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립니다. 합을 구하든 아니면은 몇 번째 항을 구하라는 것이든 다 풀리는데 그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요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웬만한 등차 수열 문제는 다 한 가지 방법으로 풀려요. 이 두 개 구하는 걸로 바로 풀려요. 이게 얼마나 쉽고 또 유용한지 선생님이 너무나 알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가 5번인데 그냥 A와 D만 구할 수 있으면 첫째 항과 공차만 구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으로부터 뭘 알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죠. 이게 제일 강력한 거고 요것만 되면 안 될 게 없고 따라서 일반항을 구하면은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13번째 항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반항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n에다가 13만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A 플러스 12D 일반항을 구했다는 말은 A와 D를 알고 있다는 말이니까 13번째 항은 물론 100번째 항, 1000번째 항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반항을 알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되는데 이 두 개를 안다는 말은 내가 두 가지 값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항상 두 개를 알려면은 이제 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A와 D에 대한 식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첫 번째 식은 어디 있겠어요? 제5항이 16이다. 이거를 잘 풀었으면은 A와 또 D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이 25다. 여덟 번째 항이 25다. 이거를 식으로 잘 정리를 하면은 또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식도 두 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도 두 개니까 이 식 두 개를 뭐만 하면, 열림만 하면 A와 D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거의 모든 문제, 정말 이상한 문제가 아닌 이상 다 이렇게 풀려서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는 쉬운 문제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신 시험 때도 등차 수열, 등비수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면 이거는 손쉽게 풀고 지나가야 되는 문제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스케치였고요. 이제 실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항이 16이니까 정리하면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죠. 이것도 왜 그래요? 등차 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1D인데 여기 n에다가 5를 대입을 하면은 A5는 A 플러스 4D 되죠. 그래서 요런 과정은 간단한 거는 앞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가 얼마래? 16이래.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식이 하나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보다시피 A와 D에 대한 식이 하나가 나왔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꼭 스스로 영상을 멈추고 해보세요. 여덟 번째 항이 25라는 데에서 잘 정리하면은 무슨 식이 나오는지. 자, 직접 해봤죠? A 플러스 얼마? 7D가 25. 그럼 이제 두 식을 열림만 하면 됩니다. 빼야 이제 A를 없애겠죠. 위에 식 기억에서 니은을 빼도 되지만 그냥 밑에 식에서 기억을 뺄게요 하면은 이렇게 두 개 빼면은 3D 남죠. 그 다음에 25에서 16을 빼면은 9 남죠. 따라서 D는 3. 따라서 여기 D에다가 3을 대입을 하면 A는 손쉽게 4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A와 D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뭘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일반항은 A 플러스 n-1D 여기에다가
a와 d 값 내가 구한 것을 집어넣으면은 4 플러스 n-1 곱하기 3 되죠. 자,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13번째 항은 여기 일반항에다가 n자리에 뭐만 대입하면 14만 대입하면은 12 곱하기 3 해서 4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6번 문제입니다. 여전히 등차 수열 문제이고 아까 앞에 5번에서도 설명했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문제는 결코 그렇게 어려운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이너스 5랑 20 사이에 n개의 수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그 n개의 수 집어넣은 모습까지 다 보여줬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n 플러스 2개의 숫자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등차 수열입니다.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3분의 1인. 자, 그럼 이렇게 차곡차곡 3분의 1씩 더해 나갔을 때 마지막에 n 플러스 2번째 항이 20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 n의 값을 구하라는, 즉 한마디로 요 안에 숫자가 몇 개 있냐 그거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5에서 실제로 3분의 1을 다 더해 나가서 언제 20이 되는지 봐도 괜찮지만 그런 방법은 너무 힘들죠. 일일이 하는 것은. 자, 그래서 규칙성을 파악을 하면은 쉽게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팁을 하나 소개를 할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이 규칙성을 파악할 때는 꼭 이렇게 이게 몇 번째 항 또 몇 번째 항, 지금 A2라는 건 내가 몇 번째로 적은 거 번호를 매기세요. 자, 이렇게 도식을 통해서 뭐 그림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그냥 줄글 도식도 아니고 약간 도식에 가깝죠. 자, 도식을 이제 알아보기 쉽게 이제 잘 나열을 해서 숫자를 매겨서 한마디로 넘버링을 해서 규칙성을 파악하는 거. 그나마 등차 수열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 넘버링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규칙성을 파악해 봅시다. 지금 첫 번째 숫자는 마이너스, 두 번째는 A1, 세 번째는 A2 이런 식인데 그러면 과연 얘는 몇 번째 숫자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숫자 여기서부터 볼게요. 두 번째 숫자는 A1이죠. 세 번째 숫자는 A2죠. 네 번째 숫자는 A3이죠. 그 말은 거꾸로 하면은 A1은 몇 번째? 두 번째. A2는 세 번째. A3는 네 번째. 하나씩 올라가고 있죠. 플러스 1씩 되고 있죠. 그러면 n번째는 몇 번째 숫자겠어요? n 플러스 1번째 숫자가 되겠고 20은 n 플러스 2번째 숫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식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 미안합니다. 이렇게 넘버링 해도 괜찮지만 조금 더 쉽게 소개하겠습니다. 공차를 몇 번 더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얘가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죠. 그래서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 그 다음에 얘는 공차를 두 번 더 한 거죠. 얘는 공차를 세 번 더 한 거죠. 그런 게 이렇게 규칙성을 파악하면은, 자, A1은 공차를 한 번 더 한 거, A2는 공차를 두 번 더 한 거, A3는 공차를 세 번 더 한 거, 그럼 n번째는 공차를 n번 더 한 거, 이렇게 넘버링 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러면 20은 공차를 몇 번 더 한 거다? n 플러스 1번째 더한 거죠. 쌤 방금 뭐라 했어요? 20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다. n 플러스 1번 더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거는 잘 보면 뭡니까? n에 대한 방정식이죠. 이것만 풀면 바로 n 값이 나옵니다.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시고 n 값이 74가 되는 것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넘버링 적절하게 해가지고 규칙성 파악하는 거 많이 연습을 하면 돼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어차피 넘버링 하는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자, 7번 문제. 이미 풀어본 학생들은 지금 답만 봐도 좀 어마무시하죠.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한마디로 10부터 시작해서 99까지의 숫자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인 숫자의 개수도 아니고 합을 구하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차근차근 처음부터 볼 텐데
일단 3의 배수랑 5의 배수는 여기 또는 들어갔으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작년에 배운 것 중에 무엇이 떠올라야 되냐면은 명제에서 또는 배웠던 거 아니면은 집합에서 합집합 배웠던 거 그 두 가지가 떠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집합이 조금 더 어울리는 문제겠죠. 대충 3의 배수랑 5의 배수를 몇 개를 조사를 해서 우리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바로 벤 다이어그램에다가 표시를 해보면은 3의 배수면은 3, 6, 9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3의 배수는 3, 다음에 6, 9, 12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다음 15인데 15는 어디에도 해당이 되는 5의 배수에도 해당이 되면서 그리고 동시에 3의 배수에도 해당이 되니까 15는 여기 3의 배수와 5의 배수 집합의 어떤 부분 교집합에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은 또 5의 배수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 적어주고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뭘로 시작해? 5, 10, 15 이렇게 나아가는 숫자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 30은 또 여기 들어가겠네요. 자, 이런 식입니다. 했을 때 99까지 갔을 때 뭘 세라고 하는 거냐면은 3의 배수에 속하거나 또는 5의 배수에 속하는 한마디로 여기 들어가는 숫자들 다 구해서 더해라라는 겁니다. 일일이 더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두 가지를 갖고 놀 줄 알아야 됩니다. 3의 배수 집합을 선생님이 지금부터 A3이라 하고 5의 배수 집합을 A5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는 뭐가 되겠다? 3과 5의 최소 공배수인 15의 배수 집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한 번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일단은 다 더하니까는 일단은 이렇게 3의 배수에 해당하는 걸 싹 다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도 다 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두 개를 다 더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뭘 지금 얘기한 거냐면은 3의 배수의 합, 즉 이만큼에 들어가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5의 배수의 합, 요만큼에 속하는 모든 숫자들을 다 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그 방법은 있을 것 같아. 딱 봐도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쓰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두 개를 더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있는 숫자들은 지금 빨간색 체크한 데도 들어가 있고 파란색 체크한 데도 들어가 있으니까 중복이 됐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죠. 중복이 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은 또 다시 어떻게 해야겠다. 두 번 중복됐으니까 도로 한 번을 어떻게 해야겠다. 빼줘야겠다. 그래서 15배수에 해당하는 숫자들의 한 만큼을 한 번 빼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라색으로 쓴 얘만 해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식을 잘 세우고 나야 이제 이 식을 3개로 나눠가지고 요 3개만 잘 구해서 쏙쏙쏙 대입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1번 3의 배수의 합을 구하러 가봅시다. 요거는 3의 배수의 합은 이제 두 자리 자연수니까 여기 미안한데 3, 9 이런 것들 지워주세요. 우리는 두 자리 자연수만 생각하니까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죠. 선생님 좀 실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작은 거 어디서부터? 12부터 15, 18 이런 것들을 다 더하는 겁니다.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까지를 다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팁은 항상 마지막 항도 쉽게 알 수 있으면 가급적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왜 그런지 설명할게요. 우리는 마지막 수, 3의 배수 마지막 수를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알고 있는 거는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거를 다 계산해야 돼. 자, 이거는 등차 수열의 합 쓰면 되겠죠. 공식을 복습해보면 등차 수열 합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다음 두 번째는 2분의 n 곱하기 첫 번째 항의 2배 플러스 n-1 곱하기 d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었죠. 요 첫 번째 공식은 무엇을 할 때 쓰는 거? 마지막 항이 뭔지 알 때 쓰는 공식.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마지막 항은 몰라도 뭐를 할 때 쓸 수 있는 공식? 공차를 알 수 있을 때 쓰는 공식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딱 봐도 얘보다는 얘가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러면 뭘 알아야 돼? 마지막 항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이 공식을 쓰기 위해서 마지막 항을 알고 있으면 적으라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뚝딱뚝딱 계산을 할 거야. 그럼 나는 뭘 알아야 돼? a가 얼만지, l이 얼만지, n이 얼만지를 알아야 돼. 자, 첫째 항 얼마? 12. 마지막 항 얼마? 99. 문제는 얘죠. 보통 요 n을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하니까 요거 꼭 제대로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124쪽에 예제 3번 같은 문제, 지금 돌아가서 화면을 보여주진 않겠지만 좀 열정이 있는 친구들은 교과서 넘겨서 한번 보세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항의 개수를 알 때는 항상 규칙성을 이용하라 했습니다. (12, 15, 18) 이렇게만 적어 놓으면 이게 몇 개인지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를 쌤 좀 조그만 숫자지만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3 곱하기 4, 얘는 3 곱하기 5, 얘는 3 곱하기 6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99도 3 곱하기 33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수들이 처음에는 12, 15, 18, 20이라면 모양이 서로 달라 보였던 게 3 곱하기 얼마를 표현하니까 모양이 좀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뭐의 개수를 세면 되냐면 4, 5, 6, 33 이 부분의 개수, 이게 총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잘 알아두세요. 3, 4, 5, 6, 7 요거 몇 개야? 5개인 거 한눈에 보이지? 근데 요 두 개, 처음의 숫자, 끝의 숫자만 가지고 개수를 세는 방법은 뒤에 숫자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1을 더하면은 요게 이제 이 항들의 개수예요.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할게요.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4, 5, 6, 7, 8 해가지고 33까지 나아가는 이 숫자들은 총 몇 개냐? 아까 선생님 뭐라 했어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1 더하라 했죠. 그래서 이게 몇 개냐면은 30개입니다. 자, 항의 개수 구하는 게 늘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첫 번째, 최대한 비슷한 모양의 숫자로 만들어서 패턴 파악하고, 두 번째, 여기 요런 것들의 숫자를 개수를 세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연속한 이렇게 하나씩 더해 나가는 이러한 숫자들의 개수를 세는 방법은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1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혹시 요거 시험 문제 풀 때 기억 안 나면 그냥 케이스 줄여가지고 1, 2, 3 개수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앞에 거 뺀 다음에 1을 더한 실제 3개 맞죠? 그런 식으로. 기억 안 나면 그렇게 그 자리에서 직접 추론을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나는 첫째 항, 마지막 항, 항의 개수 알았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2분의 30 곱하기 12 플러스 99니까 요거 계산은 여러분 스스로 하세요. 1665가 됩니다. 자, 요까지 혹시 필기나 뭐 사진을 찍어야 되면 찍으세요. 쌤 좀 지우려고 합니다. 지우지 말고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제 뭐 하면 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 요거 구했으니까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거 구하면 됩니다. 요거는 좀 빨리 하겠습니다. 5의 배수합도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처음부터 조금 나열을 해봅시다. 10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95까지 이어지겠죠. 100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규칙성 있게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5 곱하기 2, 5 곱하기 3, 얘는 이제 마지막으로 5 곱하기 19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의 개수는 그냥 2, 3, 4, 5, 6 해가지고 19까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알기 때문에 이 공식을 써서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첫째 항, 그 다음에 마지막 항, 그리고 항의 개수입니다. 항의 개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지막 개수에서 2를 어떻게 뺀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18개 되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면은 2분의 18 곱하기 10 플러스 95. 요것도 선생님이 계산하는 거 일일이 보여주고 싶지만 미안하지만 좀 스스로 해보시면은 945가 됩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좀 적겠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뭐 15배수의 합. 15배수의 합도 15부터 어디까지 더하는지만 보면 되는데 15 곱하기 얼마 해야 100에 가까워질까요? 6 곱하면은 90. 이게 마지막이겠지. 그래서 얘네들만 더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내가 2분의 n 플러스 n 곱하기 a 플러스 a 요 공식을 쓰는 게 제일 좋겠죠. 마지막 항을 아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항의 개수를 셀 때에도 15는 15 곱하기 1, 90은 15 곱하기 6이니까 1부터 6까지의 개수. 그냥 6개인 거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5가 아니라 6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나누기 2 계산해주면 315가 됩니다. 사실 15 같은 경우는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일이 더해줘도 됩니다. 이제 가우스가 초등학교 때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그거와 좀 비슷하긴 한데 아니면 좀 응용해서 그냥 처음과 끝을 더하니까 105죠.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는 거 2개 더해도 105죠. 요거 2개 더해도 105죠. 그러니까 총합은 10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구해도 돼요. 여러분 편한 대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가 구한 세 가지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자, 대입을 하면은 1665 더하기 945 마이너스 315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해보시면은 2295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합이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풀다가 멘탈 나가지 않게 잘 관리하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